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옛 광주교도소에서 발굴된 유해 중 한 기가 5.18 행방불명자일 가능성이 제기돼 안매장의 진실을 밝히는 단초가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진행된 DNA 분석에서는 가족 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연고 묘지에서 260여 개의 유해가 나와 5.18 민주화 운동과 연관성이 제기된 광주교도소. 이 중 한 기의 유해가 5.18 행방불명자일 수 있다는 발표가 나와 주목됐습니다. 발굴된 유해와 행방불명자 여동생의 DNA를 대조한 SNP, 즉 단일 염기 다형성 1차 분석 결과 가족일 가능성이 높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번 DNA 검출처럼 하나씩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진행된 또 다른 분석, STR, 즉 짧은 염기 서열 반복 분석 결과에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와 용역계약을 맺고 STR 조사를 진행한 전남대병원 법의학 교실은 행불자의 숙부와 여동생의 혈액을 발굴된 유해와 비교해 부계 또는 모계 유전이 확인되는지 또 남매 관계가 맞는지 살폈습니다. 분석을 진행한 해당 기관은 숙부와의 DNA 조사 결과 같은 부계 유전으로 인정되지 않고 여동생과 대조한 결과에선 남매 관계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을 최근 5.18 조사위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즉 현재 확보된 가족들의 DNA만으로는 STR 분석에서 가족일 가능성이 확인되지 못한 겁니다. 이에 대해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다른 가족들의 DNA를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 중이고 발굴된 유해의 훼손 정도가 심해 DNA를 추가로 채취하는 대로 여동생과 같은 모계 유전인지 살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일 모계 유전인지 살피는 STR 분석을 위해 필요한 DNA 채취 작업은 한 달 정도가 걸릴 전망입니다. 한편 SNP 분석을 맡은 또 다른 전문기관은 분석 결과의 변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뢰할 만한 결과를 내놓기 위해 반복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각기 다른 DNA 분석 결과 광주교도소 발굴 유해 조사에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내용 취재한 우종훈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우 기자, 앞서 언급해준 두 가지 DNA 분석 방식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먼저 발굴된 유해가 행방불명자의 가족과 DNA가 일치할 가능성이 높다는 1차 결과를 낸 SNP 분석 방식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역하자면 SNP는 단일 염기 다형성을 뜻합니다. 유전자 정보가 일치하는, 즉 가족관계인 사람들은 알파벳으로 표기되는 특정 염기를 공통적으로 가지는데요. SNP 분석은 인체에 있는 약 30억 개의 염기 서열 가운데 300여 개의 DNA 서열을 추려 유사성을 들여다보고 가족관계가 가능한지 살피는 방식입니다. 한편 짧은 반복 서열을 의미하는 STR 분석은 가족관계일 경우 특정한 위치에서 동일한 염기 서열이 반복되는 것을 활용해 분석하는 방법인데요. STR 분석을 통해선 같은 부계 또는 모계 유전이 됐는지, 직계의 경우엔 형제 관계로 볼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물론 분석 초기여서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겠지만 보도를 보면 두 조사 방식의 결과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DNA 분석 방식을 병행하는 이유는 뭘까요? 분석 대상과 방식은 다르지만 STR과 SNP는 상호 대립한다기보단 보완적인 분석 방식입니다. 이 때문에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도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현재 국가수가 인증하고 법적으로 가족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STR 분석입니다. 하지만 5.18을 포함해 역사적 사건의 유해 발굴 조사는 STR 분석과 함께 SNP 분석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발굴된 유해의 훼손 정도가 심하고 대조할 가족의 DNA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SNP 조사가 효과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무명열사묘에 묻혔던 신동남과 양창근 등의 신원을 40여 년 만에 밝혀낸 것 역시 STR과 SNP 분석을 병행해 얻어낸 성과입니다. 이 두 가지 분석의 결과가 다른 것을 두고 전문가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전문가들은 당장 STR과 SNP 결과 중 무엇이 옳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STR 분석에서 숙부와는 부계 유전이, 여동생과는 남매 관계일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훼손 정도가 심한 광주교도소 발굴 유해에서 DNA를 추가 채취해 여동생과 모계 유전이 확인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S&P 분석 역시 99.9998%라는 결과가 1차로 나왔지만 해당 기관은 초기 조사에서 현재 확률값이 확정적인 것은 아니라며 결과에 변형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채 확보된 DNA를 반복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정확한 분석 결과를 내기 위해 필요한 과제는 뭐가 있을까요? 예,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선 현재 확보된 것 외에 다른 가족의 DNA를 추가로 확보해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사위는 가족의 추가 DNA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확한 분석을 위해 발굴된 유해에 DNA를 추가로 채취해야 하는데 이 작업에만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보여 결과는 빨라야 다음 달쯤 나올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을 계기로 DNA 분석과 관련한 국가가 직접 나서 정보를 관리하고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종훈 기자였습니다. 지역화폐인 광주 상생카드가 넉 달 만에 재개되면서 벌써부터 발행액이 300억 원을 넘어서며 높은 인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엔 국비 지원이 전액 삭감되면서 올해까지만 지역화폐 혜택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지역화폐 예산을 다시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은행 안이 고객들로 붐비기 시작합니다. 업무 시작과 함께 은행 창구는 어느새 몰려드는 고객들로 쉴 틈이 없습니다. 넉 달 만에 재개된 광주 상생카드를 충전하거나 신규 발급을 받기 위해 시민들이 은행을 방문한 겁니다. 계좌 주신 거에서 돈 출금해서 충전하겠습니다. 시민들은 그동안 쓰지 못했던 지역화폐를 다시 쓸 수 있어 가게의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못 쓰니까 좀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네. 근데 생각도 안 했는데 갑자기 된다고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또 10%면 또 어디예요. 가게에 보탬이 되죠. 다만 올해 상반기에 예산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한도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기존에는 선불과 체크카드 각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에서 상생카드 재개 후 총액은 5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혜택은 기존대로 10%의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문제는 내년부터입니다. 앞서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광주 상생카드를 비롯한 모든 지역화폐가 존폐 위기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시비 지방 재정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비 지원한 만큼 저희가 시비를 거기다가 지원을 하게 되면 좀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산이 많지도 않은 어떤 상황에서 정치권에서는 지역화폐를 반드시 살리겠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데 반드시 당의 명운을 걸고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상생카드가 재개된 첫날부터 나흘간 발행액은 339억 8천만 원. 시민들은 지역화폐 발행 재개에 폭발적인 관심을 보이며 국회가 나서 정부 정책을 바로 잡아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전국 어디든 택배가 못 가는 곳이 없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섬 지역은 배를 타야 한다는 이유로 육지보다 웃돈을 줘야 하는데요. 다리가 놓여 사실상 육지가 된 섬 지역도 이 추가 택배비를 그동안 불합리하게 부담해 왔는데 대형 택배사들이 앞으로는 해당 지역에서 추가 배송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안군 안좌도에서 새우장과 젓갈, 소금 등을 판매하는 이순라 씨. 육지에서 주문한 물량은 택배를 통해 거래하는데 고객들의 볼멘 소리를 듣기 일쑤입니다. 육지보다 비싼 택배비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일 싼 게 이제 거의 5,000원이에요. 택배비가 여기서 나갈 때. 그러는데 이제 그 손님들은 그 택배비를 거의 깎으려고 그래요. 너무 비싸다고. 다리가 놓여 육지와 한 몸이 되어도 섬 취급을 받기는 마찬가지. 받는 물건이든 보내는 물건이든 추가 배송비, 이른바 웃돈을 얹어야 택배 이용이 가능합니다. 배 타고 다녔을 때는 택배비가 좀 비싸도 이해하는데 지금은 사계면이 연륙돼가지고 연륙되는 택배비가 너무나 비싸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5월 육지와 연결된 섬 지역 택배 추가 배송비를 합리화하라고 권고했지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국회가 나섰습니다. 국회는 전국 물동량의 70%를 차지하는 CJ 대한통운, 롯데 글로벌 로지스,
한진택배 등 택배 3사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택배 3사 대표이사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움직임까지 일자 결국 롯데택배는 이달부터 CJ와 한진택배는 다음 달부터 다리 놓인 섬의 추가 배송비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연륙된 섬에 도선비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임에도 개선되지 않은 것은 기업 윤리에 크게 벗어나는 행위입니다. 이번 조치로 전남 19개 섬을 비롯해 경남과 전북, 충남 등 다리가 놓인 섬 주민들이 불합리한 택배비 추가 부담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광주과학기술원 지스트의 기술사업화센터 직원이 공문서를 위조해 연구소 기업을 등록한 후 정부 지원금을 타낸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에 따르면 지스트 소속 직원이 지난 2016년 공문서를 위조하고 내부 승인 절차를 건너뛰는 등의 방식으로 연구소 기업 2곳을 특구재단에 허위 등록한 뒤 총 14억여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스트 측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문제의 연구소 기업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국방위 소속 송갑석 의원이 국방부 장관에게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로드맵을 내년 말까지 제시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송갑석 의원실에 따르면 어제 국정감사 질의에서 송 의원은 무등산은 18개 육상 국립공원 중 정상의 군부대가 주둔하는 유일한 국립공원이라며 포대 부지에 대한 광주시의 사용 허가가 만료되는 내년 12월 전까지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로드맵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기존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복수노조 설립을 공모하거나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기아차 광주공장 협력사 임직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0 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동차 부품업체 호원 대표이사 62살 신모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50살 장모 씨 등 임직원 4명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호원지회가 설립되자 SNS 단체방 대화 등을 통해 별도의 복수노조 설립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근 지속되는 가뭄으로 동복댐과 주암댐의 저수율이 낮아짐에 따라 광주시가 비상급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월 10,000톤 이상 수돗물을 소비하는 다량 급수처를 대상으로 물 절약 실적을 집중 관리하고 노후 수도 계량기 교체 등을 통해 낭비되는 수돗물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상수도 사업본부는 또 시민들에게 수돗물 아껴 쓰기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물 절약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광주 주요 식수원인 동복댐과 주암댐의 저수율은 53% 수준으로 최근 10년 중 가장 낮은 상태입니다. 인구 대비 각종 공연과 전시 횟수에서 광주는 전국에서 상위권을 보였지만 전남은 하위권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인구 10만 명당 문화예술 활동의 경우 광주는 41.6건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4위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평균 29.8건보다 11건 이상 더 관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반면 전남은 23.2건으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문화기반시설 현황은 광주가 74곳으로 전국 15위, 전남은 228곳으로 4위를 기록했습니다.